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용호 상박 전현희 윤희숙 중구 성동 갑을 얘기하는데 용호 상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좀 관심 지역인 것 같아요. 관심 지역 좀 이야기하다가 나온 건데 네. 여기도 누가 될까 궁금한 것은 있지만 용호 상박으로 보지는 그쵸, 볼 수는 않고 없죠. 굳이 우리 박영탁께서 뭐 별거라고. 저한테 예, 예. 용호 상박으로 이번 대선 꼽을 만한 매치가 있다면 어떤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지역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준석 신당하고 조국 신당하고 누가 과연 국민의 선택을 더 많이 받을까 이 부분은 좀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현재 지지율은 확실히. 조국 신당이 비례투표 어디 할 거냐 여기서 높게 나오고 있죠. 높게 나오죠. 뭐 지난번 조사에 17%까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선거 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출렁거릴지는 알 수 없으나 기세 좋게 출발했던 이준석 신당이 지금 막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러는가도 이번 선거 전에 들여다볼 관전 포인트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 쪽에서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기는 해요. 분명히 이준석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고 또 이준석이 얘기했던 가치가 있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총선의 최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왜 조국 신당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너 민주당 표가 까먹어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제3지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가?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봐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맞아요. 그럼 내가 착안하는 건 뭐냐? 가장 확실하게 윤석열 심판을 외치는 정당이기 때문에 세력이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요? 예. 그런데 백웅이 앵커님의 분석에 덧붙여가지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게 창당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불가피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불가피하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던 분들도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 또한 마음의 애틋함도 있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에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다. 예. 미안한 감정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조국 신당이라고 이렇게 뭐 지었던가 뭐 그러는데 지금 2번이나 4번 순위를 받겠죠. 비례대표에 지역 출마는 안 하고. 그럼 명확하게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그룹들이 조국 당을 찍어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조국을 배지 만들어주자. 국회 본회의장에 보내자. 예. 이러한 목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 정당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혁신당에. 국회로 갈 거라는 거를 보여줘라 지지자들에게. 개혁신당에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우리가 이름 알만한 사람들은 지역구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전문가들 몇 명 영입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이준석이 정치했으면 좋겠어. 배지 달았으면 좋겠어. 5월 30일 날 본회의장 그 안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례정당에 또 막 투표를 해야 되는데 비례정당 명부를 보니까 천하람도 없어. 이준석도 없어. 허은하도 없어. 예. 양양자도 없어. 그럼 여기를 왜 찍겠냐고요. 비례대표로. 네. 상식적인 사람들 좀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젊은 정치인들 좀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응원했던 건데 그 사람들은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AI 전문가 들어가고 무슨 뭐 다른 쪽 배려로 들어가고 이러면 왜 여기를 찍어주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 동력이 확 빠진 거라고 봐요. 호남에서 조국 신당 지지율이 꽤 올라가고 있다. 그럼 새로운 미래가 참 타격을 받겠네.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가 사실 조국 신당과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새로운 미래가 조국 신당하고 손을 잡으려고 해도 조국 개혁신당이 손 잡아주겠어요? 뭐 조국 전 장관이. 근데 김정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당. 그러니까 이제 조국 신당을 개인 사당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패권이 있는 당하고는 손잡기 하겠다. 거기에 전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라는 표현을 붙였었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일단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정도는 있겠다. 근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조국 신당 지지 어떻게 받을지 그건 모르죠. 지금 호남에서 조국 신당 지지로 올라간 게 지금 민주당이 공천 잡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되겠냐.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심판이 제일 큰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천 잡음이 민주당이 있으니까 이럴 바에 조국을 밀어주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을 하고 생각보다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10% 내외 정도 이렇게 얻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는 평론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선거전이 가면은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민주당 쪽 비례위성정당 거기 좀 밀어주자라는 분위기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는 혼재되어 있잖아요. 혼재돼 있죠. 네, 그러니까 색깔이 불분명해요. 여기 이 사람보다는 아예 몰라 조국 신당 찍어줄래 이럴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비례정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저도 꽤 예상이 돼요. 중도층 지지층에서는 그렇지. 싫어하고 또 그러면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냥 조국 신당으로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봐서 그러신 말이. 약간 민주당의 지금 비례정당이 위기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명수님이 네. 이런 질문 보내오셨는데 장성철님 아직도 조국 미워하시나요? 궁금. 미워한다라기보다 정치하는 게 좀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치하면 안 된다? 지금은 왜냐하면 재판 과정 중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좀 실망을 준 부분이 있어요. 입시 비리라든지 사모펀드로 본인은 뭐 기소를 당하지 않았지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죄 받은 항목이 3가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법적인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정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재판 받는 것 때문에 출마 못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출마 못 할 사람들 세고 셌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그 정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재판을 받게 되면 의정활동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래서 당 소장께서 출발을 네. 재판을 받고 있으니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다 무시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왜 기소를 당한 사람은 왜 공천을 이번에 컷탈락 시켰어요? 기동민 같은 사람은 왜 컷탈락 시킵니까? 그걸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부적절하다라고 민주당도 생각을 한 거 아니냐고요, 제 말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왜 저 김연아는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누구 다른 사람은 지금 재판 넘어가 있는데 공천을 줍니까? 잘못됐다니까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잘못됐어요. 다 못하는데. 장 의원님 말씀은 이쪽도 잘못했고 잘못했어요. 저쪽도 잘못했다. 그럼 그러니까- 폭파해버려야지 해야지 이런 놈 국회를. 그러니까 사법적인 지금 판단을 받고 재판 과정 중에 있는 분들, 현역 정치인들도 컷탈락을 시키고 공천도 안 주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국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정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저는 조국 전 장관한테 직접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뭐 서로 연락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국민의 직접적인 심판과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하면 그것 또한 존중은 해줘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건 자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유죠. 이제 그분을 이제 선택하는 부분도 이제 국민들의 선택의 몫이고. 일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는 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양승태 법원장은 5년이 걸리는 건데 그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 비판이나 이런 것들 안 되냐. 비판?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냐.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들이 저도 있더라고요. 법적인 거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재판들이 다 지연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실 확정이 되게 늦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생각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무슨 뭔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선생님 임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죄 그래서- 추정의 원칙은 그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지 그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거기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사실 어느 정도의 뭐 혐의점들도 나오고 사실관계도 일부 나올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국민들이 거기에 맞게 판단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약간 진짜 이렇게 생각을 조국 해요. 전 장관 되게 많이 비판을 하고 좀 감정적으로도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한 최근에 몇 번 만나고 연락도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해졌죠, 갑자기. 아니 친해진 것보다 조국 전 장관을 좀 이해하고 되게 정치인이 다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때 법무부 장관 받지 않고
부산에 가서 출마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지금쯤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대통령 될 할 수 수도 있죠. 있었다. 아. 그래서 순간의 선택. 본인도 후회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이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참 선택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윤석열 아니었으면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근데 그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전 대통령 됐다고 봐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이제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난 최근에 이렇게 좀 들은 명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를 묻지 마라. 오. 그러니까 나이 60 이렇게 좀 가까이 되거나 넘어가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60하고 네. 엊그제 60하고 뭐 그거밖에 없지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하나 최근에 들었던 명언이고 또 하나 명언은 인생의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 있지 않다. 개새끼를 만나지 않는 데 있다. 그 얘기 참 내 명언으로 들어요. 이 인생은 아무리 잘 꾸려와도 개새끼 한번 만나면 망해요. 그러니까 개새끼 안 만나야 돼. 개새끼 한번 만나면 만약 조 전 장관이 개새끼를 만났다 지금 요렇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개새끼 만난 거지. 어떤 새끼인지는 몰라도. 지나가는 개를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온 거를 보고 아 저도 저 자신을 좀 되돌아보게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계속 문자를 되게 많이 좀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판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다. 다 받아들인다. 근데 할 퀴즈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랬을 수 있겠구나. 어느 순간 되게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억양과 단어를 섞어가면서 비판을 했겠구나. 그게 대단한 상처가 될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나서 아 이렇게 평론할 때 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자기 검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 좋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핥히는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네. 그런 면에서 제일 나았던 정치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항상 제일 탄압받았잖아요. 네. 아마 사형 선고까지 받고.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은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하고 해야 되지만 사람을 면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복수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복수가 된다. 방금 그 얘기 하시니까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도요. 수사에 뭐 10개명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중에 1개명이 뭐냐면 심재륜 유명한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했던 말인데 수사 1개명 칼을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찌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비튼다는 거는 이제 치명상을 입히는 거거든요. 이제 별건 수사 이런 것들도 참 그 금해야 될 건데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주 악질적인 수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들이 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온갖 것을 다 해는 것은 그 너무 심하죠. 조국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일가하고 그 부부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한번 수사해 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나도. 네. 왜냐면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정의와 공정의 바로미터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